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사회 수업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사회 2단원 그리고 3소단원 3개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140쪽에서 143쪽이 되겠고요. 학습 주제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관련 문제점의 해결 방안. 두 번째, 탐구활동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련 문제 해결 방안 토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속으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 현준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경 쓴 남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라색 옷을 입은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그렇죠. 무역 문제는 최소 2개의 나라가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죠. 따라서 무역 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 국가가 서로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 그 다음에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역 분쟁이 발생되면 그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사국끼리 서로 빨리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140쪽 아래에 보면 많은 나라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기구 설립과 가입, 관련 국내 기관 설립,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상 등을 하며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해결해주는 국제기구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배울 세계무역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UN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세계무역기구나 UN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나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긴 하지만 이 국제기구의 어떤 결정이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러한 세계 무역 그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들이 사실 어떤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힘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특히 UN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UN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UN은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 싶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평화를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 이런 것들을 그 당사국인 나라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제재 수단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1쪽에는 이제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데, 인도 무역 관련 분쟁에서 미국에 패소했다라는 부분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관련 물건 수출이 90% 정도 줄어들자 2013년에 미국은 인도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에 판정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인도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인도는 자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가 이제 자국의 어떤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품을 수출했던 미국이 90% 수출이 감소하자 이젠 세계무역기구에 손해를 봤다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결국 판정은 인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에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과서 141쪽 아래에 보면 이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으면 작성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도 정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미국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계무역기구가 결국에는 강대국의 입김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강대국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패소하는 경우보다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인도 정부가 자국 기업의 물건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패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WTO 세계무역기구는 강대국의 어떤 그런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국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공통된 생각 같아요. 인도는 당연히 인도 그 회사를 키우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미국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다른 나라와의 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에는 이제 세계무역기구, 교과서 142쪽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어떤 본부가 나와 있어요. 이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본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국의 정상들 혹은 각국의 대표단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역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아마 제시하고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42쪽의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겠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지구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1995년 1월에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8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 나라의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각종 공산품과 농수산물,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을 제시한다. 2011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기로 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나라에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근데 그것을 일본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신경 쓰는 게 정부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세이프 가드, 안전 보호 장치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유로 일본의 수산물을 금지한 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갔고 그러한 방사능이 바닷가에 흘러갔으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분명히 방사능에 노출을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수산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입을 해서 먹게 되면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수산물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 사례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포장에 넣은 경고 그림이 담배 원료 수출국의 불리한 무역 장벽은 아니라고 세계무역기구가 판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WTO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쿠바와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등 담배 원료 수출국이 호주를 제소한 사건에서 호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담배 포장에 무서운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림을 넣게 됐는데 이러한 경고 그림이 무역 장벽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담배 앞에 이런 표지를 경고 그림으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징그러워 혹은 무서워 하면서 담배를 많이 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WTO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게 무역 장벽이 될 수 없다.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은 그러한 담배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안전에 대한 문구를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각각 9%와 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세탁기를 덤핑 판매해서 미국 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LG와 삼성전자가 각각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위와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경쟁업체들의 견제가 본격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WTO 소위원회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할인 판매를 덤핑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계산한 것도 협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철강 등 주력 상품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에 대해 당사국인 미국은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고 상소 결과는 상소 뒤 석 달 안에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 가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잘 팔리니까 미국 측에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가전제품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에게 관세를 더 부과를 한 거죠.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반덤핑 과세가 결국에는 부당하다라고 WTO에서 판결을 내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회사 LG 삼성전자가 승소하게 된 이야기였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세계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립된 국제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부분을 모두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단원 단원 마무리만 이제 남았고, 이 부분은 다음 사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